주거안전보호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기간 내에서는 집주인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또 기절 초풍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길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국가재난시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이 안된다. 또 불거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반목, 이런 기사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세입자 지원책 개정안 발의가 되는데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자, 어떤 건지 보시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주거안전보호기간, 이거를 이제 주거안전보호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기간 내에서는 집주인의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발의가 된 상태예요. 20일까지 공람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처리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놀랍죠? 주거안전보호기간에는요, 결국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살고 싶으면 계속 사는 거죠. 법으로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당연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께서 발의를 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전보호기간, 그러니까 이 주거안전보호기간에는 뭘로 정하냐? 이게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 뜻은 뭐겠습니까? 그냥 정부가, 입법부가 아니라 그냥 행정부에서 그냥 뭐 주거안전보호기간으로 설정합시다 이러면은 세입자들은 마음껏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섭네요, 좀. 네. 예, 저는 상상도 못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없다. 이거는 2+2년, 뭐 만기, 뭐 이런 관계 없습니다. 주거안전보호기간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을.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전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 존속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언제 이거를 거부를 할 수 있냐? 딱 하나밖에 사례가 지금 안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임차인이 3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를 밀렸어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 뜻은 뭐겠습니까? 임대료 연체 안 하는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주거안전보호기간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어떤 소유권이 거의 바뀌는 수준의 이런 내용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시행 여부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시적으로 좀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조금 저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심하게 됐고 15일 오후 3시 기준 630건이 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었겠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다음에 이제 가는데 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임대차 3법에 이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편가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 집주인이건 아니면 세입자시건 뭐 집주인이나 세입자하고 이렇게 다퉈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거의 얼굴 안 보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기 시점 돼갖고 가끔 통화를 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지금 굉장히 사이가 서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반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이런 정책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법안은 이익을 보는 쪽과 아닌 쪽이 명확하다 보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진 사안을 민간에 떠안기는 시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존 정부 임기동이 지속될 것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전에는 제가 거의 들어가 보지 않았었던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을 자꾸 들어가 보는데요. 좀 별 희한한 법률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의견수 보십시오. 860건이죠. 860건. 자,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 정도 검색이 되나요? 아닙니다. 의견수 보십시오. 거의 없거나 한 건, 10건 넘어가는 거를 정말 눈에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세요. 의견이 거의 없어요. 웬만한 의견에 대해선. 근데 지금 아까 860건이었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실 때쯤 다시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1000건 넘었을 거예요. 보세요. 의견이 없어. 의견이 없죠. 뭐 여기까지 들어와서 뭐 의견까지 내겠습니까? 얼마나 뭐 정치에 관심들이 많다고. 그죠?
거의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것들 도정법 이거 다 부동산 관련된 것들만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없죠. 그죠? 자, 근데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죠. 뭐 10건 미만이 99%입니다. 근데 860건 예죠. 자, 그래서 지금 조우섭 의원 등 17일인이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니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럴 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라는 것인데 아니 무슨 코로나는 뭐 임차인들만 겪고 있나요? 임대인들은 뭐 멀쩡해요? 지금 다 같이 힘든 판국인데 뭐 이렇게 좀 반목시키는 또 법안을 내놔서 어쩌겠다라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60건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몇 건, 찬성 몇 건 같아요? 860건 중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860건 중에 860건이 반대입니다. 찬성 1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찬성 하나도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흥분 많이 하셨네. 공상당 빨갱이 새끼들 이런 말도 나오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적극 반대. 집주인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한심하네. 임차인 임대인 모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어떤 절규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예? 자, 지금 보세요. 찬성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지금 뭐 엄청 좀 짜증이 났죠. 다 반대야. 아니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1대 9라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 저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찬성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댓글 삭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댓글 못 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가 다 반대죠. 이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그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법안은 그냥 그 국회까지 가지 말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 지금 현재 뭐 정치권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네,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죠. 네, 반대할 가치도 없다. 얼마나 화가 나요. 집주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죠? 사유재산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이네요. 요즘 맞죠? 사유재산 너무 지나치게 안돼. 진짜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단 하나가 없어요. 단 하나가. 860개 중에 단 하나가. 이거 뭐 끝까지 가보십시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단 한 명한테도 지지를 못 받는 이런 법안은 잘못된 거죠. 이게 아무리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됩니까? 이게? 주거안전보호기간을 그러면 어떤 국민투표로 붙이든가,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대통령이 이 주거안전보호기간이에요 이러면은 집주인들은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거주요건 채운 다음에 뭐 팔아갖고 그 다음 수속 계획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개개인별 계획이 있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걸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죠? 어떻게 이러한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나타날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이거 발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좀 국회의원들께서는 누가 더 자극적인 법안을 내놓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이상한 게 많이 나옵니다. 전혀 상식 밖의 것들을 많이들 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내 건지 세입자 건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그러고 나서 나는 재산세 내고, 뭐 많은 사람 종부세 내고, 팔 때 뭐 양도세 내고,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다 내고, 세입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으니까 한번,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이라는 걸 치시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법률 공람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거 통과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게 말이 돼? 이런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되겠느냐? 글쎄요. 지금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